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6월 20일입니다. 자,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휴가를 간다. 그것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그 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 이제 보도도 여러 번 됐는데 그걸 보고 이제 소위 이제 부정선거 이제 이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뭔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일반적인 그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선관위라고 하는 조직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뭐 지방선거가 있든 국회의원 선거가 있든 대선이 있든 이런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왜 휴가를 갑니까? 그거 하려고 있는 조직 아니에요? 근데 실제 휴가를 받아주는 것도 이상한 거야. 당연히 그 조직 수장이 말이죠. 휴가를 거부해야 돼요. 그거 도장 찍어주면 안 돼. 야, 지금이 가장 바쁜 철인데 우리 이거 하려고 있는 조직인데 네가 지금 휴가 가려고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휴가를 못 가게끔 뭐 내부적으로 어떤 내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나 봐. 그러니까 죄다 막 휴가 가는 거야. 그럼 휴가 가면 그 자리 누가 메꿉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파견된 공무원들이 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선거 투개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완장 차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선관위 직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냥 거기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선관위 공무원들은 어디 있느냐?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죠. 안 보이는데 주로. 물론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어쨌거나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현상이 있죠. 이거는 뭐 불가사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선진국이든 뭐 후진국이든 선거가 있는데 선관위 직원이 휴가를 간다. 그것도 뭐 한꺼번에 수백 명이 간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흑막을 우리가 가려봐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도 그런 논란이 이제 불거졌었죠. 지금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그 이제 선거철에 이제 휴가 가는 걸 보고요. 많은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예. 선거 때 일할 사람이 없다. 선관위 인력 공백 논란, 재점화, 이 YTN에서 최근에 보도했었고요. 심지어는 요즘 문 닫는다, 이 망했다라는 소리 들리고 있는 JTBC도요. 선거철마다 직원들 대거 휴직, 꿈쩍도 않는 선관위 대체 왜 이런 제목으로 방송한 적이 있고, 그리고요. 선거 전 휴직자 수 22% 늘어 아이러니한 선관위 휴직 쏠림, 이것도 YTN에서도 보도를 했고 MBC에서도요. 선거 전 휴직 증가, 독립기관 지위 숨어 기강 무너진 선관위 전부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 선거 앞두고 휴직, 끝나면 복귀, 선관위 선거철 휴직 10년째. 이야, 기가 막힙니다. 특히나 2026년 올해도요. 지방선거 앞두고 176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휴가가 아니고 휴직이니까 더욱더 심각한 거죠, 이게. 휴직을 요청할 경우에 공무원 조직 내부가 말이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상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매번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위키트리에서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선거철에 휴직, 매년 반복되는 현상, 선관위 직원들 선거철만 되면 줄줄이 휴직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내부에 어떤 심각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요, 상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휴가 혹은 휴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요, 선거철에 대규모로 휴가나 휴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 업무의 극심한 강도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샘 개표, 그리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한대요. 그 민원 응대, 돌발 상황 대처 등으로 업무 부담이 너무도 커서 이를 피하기 위한 휴직 쏠림 현상, 그리고 기습 휴가 이런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선거철마다 직원들의 대규모 휴직 휴가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핵심 배경은 이렇습니다. 통상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업무 강도와 야근입니다. 선거일 전후로 투개표 관리 등 24시간 비상근무에 가까운 살인적인 업무 일정이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관위는 탱자탱자 먹고 노는 그런 집단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터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들만의 세상, 세계 속에서 뭐 온갖 인사 채용에 있어서 비리, 불법 일이 저질렀던 그런 엉망인 조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엄청난 살인적인 업무 강도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높은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높은 감정 노동.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심적 스트레스죠. 유권자들의 강성 민원이 속출하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에 대응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선관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엄청 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육아휴직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휴직자 중에 상당수는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들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철에 그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선거 시기에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육아 등을 이유로 이 시기를 택해서 휴직에 들어가는 경향이 농후하다,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요, 요즘 그 출퇴근제도 기이합니다.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가령 8시에 출근하면은 1시간 일찍 또 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쪼개기 휴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하루 뭐 휴가 가는 것은 뭐 보통 있는 일이지만 반차라고 뭐 4시간짜리 뭐 이렇게 휴가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재명이가 최근에 그랬죠. 1시간짜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라고 또 지시했죠. 그것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환호한다 그러네. 놀라운 일입니다. 1시간짜리 휴가가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 1시간짜리 때문에 반차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지금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자들이 대거 이 시기에 휴직이나 휴가를 낸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선거 관리에 핵심적인 인력이 부족해지는 인력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부실 선거 관리의 원인이 된다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일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들이고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이유도 있겠죠. 뭐 완전히 저게 거짓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소위 이제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카르텔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가요.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어디 숨어서 뭐 모여서 뭘 하는 건가? 일단 휴직하고 나서 어디서 또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한 정보와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스카이데일리 99 그거이지 말이죠. 그 뉴스 보도의 핵심이 어딘가에 모여서 뭔가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었다. 수작질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선관위 조직이 일부가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휴가다 휴직이다 해놓고 어디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번 이 사태가 6.3 사태, 6.3 민주항쟁이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자유민주항쟁이라고 봅니다. 자유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것이다. 투표권이 가령 부정한 어떤 그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조작에 의해 가지고 훼손된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 대의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거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 민의가 뭐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선관위 내부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요. 현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지금 박살을 내고 있죠. 까고 있죠. 심지어는 이재명은요 원포인트 개헌까지 주장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이 뭡니까? 선관위 조직을 없애겠다라는 거거든. 선관위 조직을 없애버리고 뭐 다른 형태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나올 정도면 선관위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고 이쪽 이제 민주당 세력이니까 그들 입맛에 맞는 또 다른 뭐 조직을 만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다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뭐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결과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희망하는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게 희망회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아무튼 선관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많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조사 45일 동안 한다 그러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실제 그 윤상현 의원이 전체 위원장입니다. 여야 통틀어서 위원장인데 그 뭐 이번에 이제 그 국정조사에 그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수적으로 워낙 저쪽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도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큰 거 하나 터뜨리기를 바라고 거기서 결정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구성을 보고 지금 실망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한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특검이 중요한데 특검을 관철시켜야 돼요. 특검을 관철시켜서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드루킹 때 그랬거든요. 야당인 새누리당에서 임명을 했다고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자면 여론에서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론은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많이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재명도 본인 스스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더군요.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와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권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된 요인으로 뭐 여당 분열을 이야기하던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런 현상도 이번에 6.3 사태 이것도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죠. 자, 이럴 때 말이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큰 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선관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철만 되면 대거 휴가나 휴직을 떠난다. 야,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미스테리한 일로서요.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